네,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학탐구 2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죠. 3학년이 되면서 과학탐구 2를 응시를 해야 되나? 성적이 나오기가 어려울 텐데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은 과학탐구 2를 잘 안 보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과탐 1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고 응시 인원이 적다 보니까 등급을 잘 받기가 어려운 그런 영역이라는 점 때문이죠. 그렇지만 인제 서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과탐2를 응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는 과탐2 미응시자가 지원이 불가하죠. 필수적인 응시 과목으로 넣어 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대 진학을 염두에 둔 상위권 학생들은 따라서 과탐2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인제 고민하는 학생들 중에는 자연계열 상위권인데 '나는 의대를 목표로 해.' 이런 학생들은요. 오히려 과탐2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올해 수능 그러니까 지난해였죠. 2020년 대입 수능에서도요. 자연계열 4 명의 만점자가 있었는데 이 4 명의 만점자 중에서 2 명이 과탐2를 응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점을 받았지만 서울대를 지원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의대에서 과탐2를 필수 응시 영역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서울대를 가려는 학생들은 과탐2를 반드시 인제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 진로, 내 노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응시 과목이 쪼끔 나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주요 사항에서 지금 서울대가 인제 응시 영역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과탐2를 필수 응시해야 되는 것이 인제 정시에서는 가군의 일반 전형, 기회 균형, 또 수시에서도 지역 균형, 지균, 수능 최저 기준이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지균과 또 미대나 체육교육과 이렇게 최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탐2가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2 과목 응시를 해야 되는 경우에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서울대 외에도 카이스트에서도요. 정시에서 과탐2를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카이스트는 정시에서만 과탐2 필수 응시를 적용하고 있죠. 따라서 인제 수시로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정시로 카이스트를 가고자 한다면 과탐2는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시의 선발 인원은 굉장히 적죠. 적은 인원을 모집하고 과탐2를 응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 계열에서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과탐2를 응시할 필요가 없나요? 그렇죠. 일단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수시 지원자들은 과탐2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인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그런 전형에 지원했다라고 하면 수능 자체를 안 봐도 사실은 무방한 상황이에요. 최저가 없는 전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인제 수시 전형 과정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으로 1단계 서류가 통과가 되고 나서 2단계 면접을 보죠. 그러면 서류의 정성 평가라든지 면접에서는 사실은 이런 관련 교과목의 심화된 지식이나 우수성을 정성적으로 보고자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런 심화 과목, 과학탐구 2 과목에 대한 교과 이수라든지 또는 면접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 문항이 출제 범위에 과탐2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인제 이렇게 수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수능 응시 필수 과목으로는 응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학생부나 또는 내가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화 과목을 공부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과탐2를 응시해서 보다 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유리하게 정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산점을 주고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탐2를 응시했을 경우에 정시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는 대학들이 단국대 의대나 치대, 또 동국대 의대, 동아대 의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한림대, 한양대, 디지스트, 지스트 대학들이 과탐2 응시자에게 3에서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까지 각각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과학2를 응시했을 때 내 점수대랑 비슷하게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 추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대 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사실 과탐2 응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 어쨌든 이제 대학 교육 과정은 고등학교 선행이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선수 이수가 끝나고 나서 이어서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죠. 과학탐구2를 응시했을 때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대로 지원했을 때는 대학에서 1학년 때 성적이 보다 더 적응이 쉽고 점수 내기가 쉬운 상황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봤을 때 과학탐구2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 여러분들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그 다음에 일부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데 빼놓고는 사실은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공과 계열의 교수님들이 되게 난감해 하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미 공부하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 상황에서 가장 효율성을 따져서 시험을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필수가 아닌 것은 빼버리고 점수 잘 나오는 과목들을 듣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의대를 지원한 학생인데 생명과학, 화학 쪽을 안 듣고 뭐 지구과학을 응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연관성 없는 과목을 응시하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때 했었으면 좋을 또는 대학에서의 과정을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양 교과목을 많이 이제 개설을 하는 추세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탐투의 과목들이나 이런 심화 과목들을 고등학교 생기부에 넣어서 이제 공부를 했었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정성평가에서 또 유리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정성평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 학생의 우수성, 같은 점수대라고 한다면, 같은 내신 등급대라고 한다면 투과목 없이 그냥 쉬운 과목으로만 해서 성적을 낸 학생이냐 아니면 진로랑 연계된 심화 과목을 이수해서 성적을 낸 학생이냐의 여부는 어떤 학생이 더 유리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시와 정시에서는요, 사실 어찌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학업적인, 그러니까 진학을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해서 내가 학업 역량 또는 학업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이 진행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과학 심화 과목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총점을 높이려고 하거나 등급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기도 하죠. 정시에서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은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으로 인식하게끔 해서 과탐투 응시를 하게끔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중치를 주는 대학의 경우에는 사실 정시가 총점에서 0.1점 차이로도 합불이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에서 10%의 과산점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의학 계열에서도 이렇게 과탐투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과탐투를 응시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지는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단국대 의대와 치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탐투 응시자에게 반영 비율이 이제 2019학년부터 5% 그 반영 비율이 5% 늘어나면서 과탐투를 응시할 경우에 가산점도 5%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과탐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의대가 아니더라도 특정 모집 단위를 제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과탐2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인데요. 자연계열의 지원자가 과탐2를 응시할 경우에 3%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또한 성신여대도 과탐2의 가산점을 5% 백분위에서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과탐2의 가산점을 두고 있는 대학들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 과목을 응시하는 게 더 유리해질 수 있죠. 한양대의 경우에도 과탐2 응시자에게 전반적으로 자연계열 전체적으로 이제 가산점을 3%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탐2의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은 현재 학생들이 과탐2 과목의 응시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고 또 대학에서 보다 대학 전공 과목에 빠른 진입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대학 측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빨리 훈련시켜서 대학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산점 제도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탐2를 이수하거나 응시한 학생들을 더 좋게 본다라는 것,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생도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두시고요. 의대 진학할 때는 사실은 과탐2를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들어가고 나서의 공부, 적응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부를 해두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대 지원을 하면서 의대와 상관없는 물리, 지구과학을 응시해서 성적을 내는 학생들은 사실은 화학과 생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잘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초 과목들도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고요. 또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기계공학과로 지원한 학생이 수능 성적에서 어떤 것들을 응시해야 더 높은 점수를 받을까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화학과 생명과학만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물리학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어서 대학 공부를 할 때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마련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졸업이나 취업을 할 때의 문제점 등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지원하는 계열이 어떤 계열이냐 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선이 어느 정도의 대학선이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공부를 위해서는 어렵지만 심화 과목을 공부해야 할지 여부가 조금 더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